스마트폰만 나오는데 사실 임상적인 것도 얼마든지 스마트 클리니컬 팁을 제가 드릴 수가 있죠. 여기 있는 건 절대로 책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고 저도 고민하고, 우리 선생님도 한번 틀림없이 나도 고민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위에 있는 것만 제가 추려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더 많은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보면은 한 번 더 제가 공개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참고적으로 너무 비밀스러운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지만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조금 공개하기 그래서 커넥티브 티슈는 어떤 때 그래프를 하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위 연조직의 틴 바이오타입인 경우에 소위 버너러블 인펙션 아니면은 뭐 어떤 트라우마 또 임플란트에서 롱텀 리절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커넥티브 티슈를 갖다가 그래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포항인가 계신 분인데 뭘 해가지고 실패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 상당히 많이 내려고 전치부에 문제가 좀 많고 해서 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임플란트 다 뜯고 봉합 새로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지 않습니까? 저분도 그 여유도 만만찮은 분이에요. 그런 거는 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줄 수 있는 게 돈은 N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어떻게?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죠. 여기도 하나 더 스펠 틀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팔레이트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를 띄어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부위에 수직적 5mm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사이로 파셜 테크니스로 우리가 스플릿을 조직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터널을 만듭니다. 그 터널을 만들어서 반대쪽 터널까지 내가 원하는 부위를 커넥티브 티슈를 연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조직을 열지 않는 상태에서 커넥티브 티슈를 넣기 때문에 힐링이 너무너무 잘 되죠. 제가 우리 선생님들 혹시나 이거를 또 써먹을 때는 어디를 써먹느냐 하면은 젊은 여성이 상악의 거음이 소위 말해서 노출이 돼서 올라갔을 때 자꾸 거기다가 레진 필링 하지 마시고 그 레진 필링은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좀 지약이거든요. 바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날 거음을 올라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런 그 시술을 환자들한테 권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환자들이 좀 믿질 않아요. 그래서 뭐, 제가 시간도 없고 했으면 못 해주는데, 혹시 선생님들은 필요하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결과는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 그 사진이고. 자, 여기는 하악의 40번 때, 약간 예전에 페리오 때문에 본이 흡수된 거를 조금 어렴풋이 비치는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기로 하고, 임플란트는 저기 보는 플랩리스 서지를 해서 구멍을 뚫어서 여기로 임플란트를 심고, 이쪽으로는 열질 안 했으니까 그래프트를 하게 됐죠. 임플란트 심고, 이쪽으로는 그래프트를 하고, 터널링 본 그래프트를 하더라고요. 간단하죠? 바로 이 작은 5mm의 구멍을 페리오스템 날카로운 부분을 가지고 소위 페리오스템 하방으로 언더마이닝 시켜가지고 선생님이 원하는 부위까지 분리를 해서 착착착착 걷어 나가면은 선생님이 원하는 부위까지 얼마든지 이렇게 걷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걷고 나서 선생님이 여기는 멤브레인이 필요 없죠. 여기는 바이오스만 넣으셔도 봉그라프트는 된다. 왜? 저절로 상방 부위에 페리오스템이 덮고 있으니까. 외부로 노출될 일도 없고 아주 깨끗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 결과의 사진인데 뼈가 덮인지 안 덮인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다 덮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트가 된 내용이죠. 일단 결과는 나중에 디지털로 찍어보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다 그런 시술에서 완성된 사진. 본 레벨 FBIC 내려가는 부분이 거의가 수평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열어볼 수도 있겠지만 구태 열어볼 필요는 없겠죠. 아주 간단히 이같이 그래프 테크닉을 열지 않는 터널링 하는 방법으로 소위 본과 커넥티브 티슈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스토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 사진 저도 안 나오네. 뭐가 그랬지? 저 위에가 NTI of hopeless tooth for interim period. 그러니까 정말 이 치아를 빼야 될 정도로 hopeless한데 이 치아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NTI가 무슨 약자냐? Natural Tooth Implant. 제가 Natural Tooth Implant를 벌써 요즘 여러분 잘 아시면 자가치아 이식뼈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제가 특허청에 이름을 제가 제 이름으로 특허를 해놨습니다. 한번 제 이름 치고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NTI를 특허를 냈는데 오늘 느닷없이 ITI에서 사람이 왔어요. 깜짝 놀랐죠. ITI에서 내한테 왜 왔냐. 당신 이거 특허 도용한 거니까 NTI 이름 없애라. ITI 보고 했다 이거죠. ITI 보고 도용해라 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하나 나는 내추럴 투스 임플란트인데. 그래서 제가 소송부터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모빌리티가 디그리 2, 3 정도고 그 다음에 엑스로 엘롱게이션 돼가지고 흔들흔들하고 이 어느 정도 중정도 돼 있는 소위 부인네들이 금방 빼고 임플란트가 굉장히 뭐 서러워하고 눈물 뚝뚝 흘린단 말이에요. 근데 소위 잠깐 동안에도 이 치아를 재밌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치아에다가 풀을 발라서 소켓 내에 넣는 방법이죠. 자, 2013년도 3월 11일 날 이와 같이 엔도 트리트먼트를 한 다음에 저거는 본 내로 드릴링을 할 때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하시게 되면은 이 치아에 소위 시멘트 에나멜 정션을 넘어가지고 건크레비스 하방으로 내게 되기 때문에 파켓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양을 지켜줘야 됩니다. 제가 모 선생님을 가르쳐 드릴 때는 그 선생님 신이 나가 엄청나게 파가지고 저염을 넣는 바람에 크레임을 당연하죠. 자연치아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시멘트 에나멜 정션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를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파켓생구 염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위치를 살짝 넘는 건 괜찮은데 많이 넘으면은 바이올리식 위드스가 길어난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적당하게 맞춰가지고 소위 엔도를 하시고 저와 같이 하면 어떻게 되죠? 저와 같이 하면은 우리가 일종의 앵큐로시스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인텐셔널 리플란테이션에서 페리오 리가멘트를 바이어블하게 만들어주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응용하느냐? 우리가 리플란테이션을 해가지고 만약에 치아를 붙이게 되게 되면은 스프린팅을 오래 하게 되면은 앵큐로시스가 빨리 옵니다. 리플란테이션을 할 때 한 달에는 4주나 6주 정도 돼가지고 스프린트를 빨리 풀어야지 모빌리티를 줘야지 리가멘트가 건전하게 살아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시면 안 되고 적절한 소위 내용으로 스프린트 한 다음에 풀어줘야 돼요. 완전히 호플리스한 투수는 그냥 오랫동안 고정시키는 게 훨씬 완전히 앵큐로시스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앵큐로시스 유도하면 어떻게 되겠죠? 제가 다음 사진이 나오는데 그러면 나중에 뭐 인터널, 익스터널 리조션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얼마를 쓰느냐? 5년에서 10년까지는 쓸 수가 있다. 임플란트 똑같이 단단하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방법을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방법을 쓰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차후에 임플란트를 할 때 리치 프리저베이션 방법에서 최고다. 왜? 치료골이 안 내려간다. 그 다음에 어태치드 존이 살아있다. 이 다음에 이 사람이 돈 있을 때 와서 임플란트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의 순서를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2년 후에 상반부는 상당히 앵큐로시스 된 것처럼 뭔가 좀 살아붙었어요. 야, 보세요. 그렇게 호플리스한 치아가 어태치드 존에 스티플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한 거거든요. 엔도 해가지고 뒷자리를 레진 필링하고 딱 어떻습니까? 과연 이걸 할 것이냐 아니면 빼고 임플란트 할 것이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소위 인터림 피리드 일정 기간 동안 환자들한테 유익하게 쓸 수가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NTI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선생님들은 눈으로 보시면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라는 자,
여기 또 NTI가 11번, 21번 보세요. 11번, 21번. 이쪽에 허연 거는 저거는 본그래프트 머티리얼 라디오 오페시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거고. 일단은 엘리게이션 되고 정질되고 본 흡수돼가지고 푹 꺼졌고 시프러죽죽하고 피도 나고 못 쓰는 채 빼고 임플란트 돈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엔도 해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딱 한 다음에 고정을 시켰죠. 적발적중하고 NDI를 했습니다. 자, NDI에서 딱 시술 후에 사진. 이 두 개의 치아가 NDI 치아. 그 다음에 요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진.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환자들이 봤을 때 뭐 내가 흔들려서 갔는데 저래 살려. 우리 환자들은 제가 이렇게 해주면은 다 저렇게 살리는 줄 알아요. 네. 다 저렇게 살린 줄 안다고.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일단은 뭐 재밌는 시술인데 한번 선생님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깊이 심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원바디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제가 이 바이오로직 위드스 때문에 이 내용을 들고 나왔는데 세상에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선생님 잘 아시는 원바디죠. 네. 커넥션도 없고 편하고 임프레션도 오고 단지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면은 로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로딩에 대한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매뉴얼만 잘 지킨다면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2002년도 5월달에 임플란트 원바디를 하나를 심었습니다. 저 임플란트는 프로토타입입니다. 2004년 6월 29일 날 여기에 원바디 하나 심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본 레벨은 여기에 와 있죠. FBI신 이렇게 구성되고. 그 다음에 2010년도는 어떻습니까? FBIC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그 에피니가 빠지니까 이 환자가 와서 선생님 난 돈도 없는데 싼 거 지난번처럼 또 하나 해주세요. 아 제가 참 그렇죠. 투바디 하면은 임프레션도 모두 돈이 많은데 사실은 원바디 좀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디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환자의 편에 들어서 코스트 다운 할 수 있으면 해드려야죠. 그래서 한쪽에도 원바디 저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치아를 지금 원바디로 합니다. 뭐 투바디나 다를 거 하나도 없죠. 바이오로직 위드서 잘 지켜지고 있고 뭐 색깔도 좋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양쪽 옆에 있는 자연 치아가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와 같이 헬스감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사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로직 위드스가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게 이 원바디도.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졌다는 거죠. 자, 이 원바디는 하악의 구치부죠. 2mm짜리. 그 다음에 길이도 별로 길지 않는 숏 임플란트. 여기에다가 레진 투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레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2000년대 우리 선생님들 혹시 잘 아시겠지만 그 독일제 레진 치아 중 이보쿨라 잘 아시죠? 이보쿨라. 그 이보쿨라는 종류를 갖다가 만들 때 안쪽에는 소위 PMMA 종류로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 가면서 컴포지트로 되어 있고 굉장히 바깥쪽에는 에나멜질이 단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깎아보시면 알지만 가루가 이렇게 날리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 선생님들 임플란트에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치아를 저는 예전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안쪽을 파내고 저와 같이 레진을 다이렉트로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레진 투스입니다. 레진처럼 보이죠? 깨끗하죠, 선생님. 굉장히 깨끗하죠. 네. 제가 봐도 깜짝 놀라겠어요. 2013년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지금도 깨끗합니다. 딸기는 좀 따라합니다. 이 환자가 이걸 재미를 많이 봤죠. 선생님 나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주세요. 돈도 없는데. 제가 뭐 환자한테 끌려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하게 보험 퀄리티가 좋지 않은 상하게 구치부까지 사이언스 리프트 겸해서 저와 같이 소위 원바디 이미트 로딩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40분대 치아가 또 비어 있잖아요.
또 비슷 그 환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한테 선생님 여기 또 그걸로 해주세요. 여기도 그걸로 해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옛날에 미국의 치과의사가 물었어요. 거기 당신은 왜 제가 이건 뭐 상품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브레막 임플란트를 하느냐. 그 선생님 걸작이죠. 브레막은 돈이 비싸서. 환자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보다 싼 임플란트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레막을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 선생님들이 이와 같이 원반이 이렇게 만약에 해가지고 이 환자가 잘 쓰고 있으면 이 환자는 첫째 임플란트는 싸다. 둘째 임플란트는 빨리 된다. 임플란트 별로 수술도 했으면서 이 사람은 별로 수술 같지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내만 오면은 뭐 다른 사람도 다 우리 집에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제 생각인데 임플란트 그럼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더 많이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임플란트에 파퓰러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편의성을 가지고 소위 이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그런 가게에 임플란트를 심는 엄청난 소위 말해서 병원에 들어설 날도 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선생님 저하고 같은 생각 하시는지 하고 계시는지는 않았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어떤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한번 이런 그림을 보고 한번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한번 좋은 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저 써본 거를 다 빼고 뭐 틀리하고 보철하 우리 선생님도 이제 뭐 우리 그 코디네이터가 탁 오면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임플란트 뭐 하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2천만 원 얼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환자를 봐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선생님 다 살려주세요. 그래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자기 농사짓을 시간이 없대. 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케이. 제가 빨리 해드리죠. 치아 뿔에다가 눈꽃을 다 박는다. 당일 수술 다 끝냈어요. 이거 뭐죠, 선생님? 레트로이드 아말감 필링 하면서 인텐셔널 리플란테이션 당일. 왜? 저 충치를 언제 다 치료하고 있겠습니까? 이 진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편법의 진료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나는 치과의사인데 저는 파격적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하나씩 엔도를 해가지고 환자를 여러 수십 번 내원을 시키고 그 환자가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철에 가보세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드렸죠. 자, 저렇게 해서 리플란테이션 하면 스프린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앉아서 주물딱 만들었죠. 스프린트 간단히 저렇게 해줬습니다. 자, 이제 뭐죠? 가세요. 이제는 한 달 있다 오세요. 저 환자는 저것만 해도 이가 더 단단하게 되고 내진이 붙었으니까 밥 잘 먹고 전화 오고 선생님 언제 갈까요? 전화 왔더라고요. 네, 그러세요. 치료를 다 끝을 냈습니다. 과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치료를 마친 상태의 엑스레이에서 내가 이 환자를 위해서 옳은 진료를 했는지 아니면 이게 잘못됐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일부는 저와 같이 많이 써본 치아를 인텐셔널 리플란테이션 엔도 없이 레트로이드 아말감 필링 했을 때 만약에 인펙션 소스가 되면은 저거 어떡하냐. 뭐 여러 가지 리케이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시골에 농사 지고 70대 할머니가 그 바쁜 농사철에 치료하러 오는 것도 그렇지만 한 10년 넘게 쓴다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 저걸 어떻게 하느냐. 아주 치아를 쓰면 거꾸로 빼세요. 빼시면은 끄지에다가 치아를 잡았어요. 15번 스칼펠 블레이드 15번 블레이드 있죠? 15번 블레이드를 오른손으로 잡았어요. 이 치아를 가지고 여기서 바로 스케링을 하세요. 착착착착착착
5분 만에 하나씩 스케일링 다 끝납니다.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우리 선생님 해보세요. 당장 가셔가지고 칼로 스케일링 해보세요. 금방 눈으로 하얗게. 대신에 뒤쪽에 붙어있는 리가멘트의 조직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위쪽에 있는 소위 네크로틱 시멘tum과 치석의 일부만 제거하시랍니다. 밑에 쪽에 있는 그라니션 티슈가 뻘겋게 달리더라도 그거 제거하지 마세요. 바이피케이션 부위에 붉은 조직이 있으면 제거하지 마세요. 그게 리가멘트입니다. 딱 그렇게 해서 다시 제자리에 넣는 거죠. 자, 뺄 때는 어떻게 빼느냐? 저 썩은 거 어떻게 빼죠? 제가 빼는 방법은 팝 익스트랙션 방법인데 그것도 역시 칼로 가지고 빼죠. 페리토미를 다 하세요. 싹 빠집니다. 네. 이거 전부 페리토미에서 다 뺀 거예요. 일반 스케일러 쓰면 안 됩니다. 아, 스케일 쓰면 안 됩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병원에 스케일러를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틀림없이 탁 보면은 날이 엄청 무딜 거예요. 선생님 혹시 내일라도 우리 병원에 스케일러를 딱 보세요. 전부 손을 대면 칼날처럼 싹싹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스케일러를 쓰지 않고 저는 이 브레이드를 씁니다. 너무 잘 나간다는 사실. 브레이드가 얼마나 잘 나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치아를 빼서 리플란테이션 할 때 스케일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5번 스카펠 브레이드로 깎으시라는 거죠. 최고 잘 나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일이 너무 많은데 자 치아를 뺐을 때 선생님 이 사람이 덴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덴츄를 하게 되면은 알벨로 플라스트 해가지고 동글동글동글하게 해서 덴츄를 끼워줍니다. 근데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그 덴츄를 끼고 환자가 10년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돈 하나도 없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 돈은 없고 환자들은 덴츄는 오랫동안 쓰고 소위 리치는 풍요하게 만들어서 덴츄의 유지력과 소위 스타빌리티를 뭔가를 만들어줘서 이 사람을 스타로 하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절대 뿌리를 버리지 마라. 그 뿌리를 있는 제자리에 다시 심어주라. 그래서 우연히 사진을 잡아. 이거 왜 이렇지? 그래서 뿌리를 버리고 다시 묻어주라 이거죠. 서브머징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리치 프리저베이션 해줘라. 아까처럼 벤치아를 저렇게 묻어주는 거예요. 묻어주니까 저 묻어준 자리에 리치는 흡수되지 않고 저렇게 남아있어요. 오랫동안 남아있죠. 이 두 개 치아도 마찬가지죠. 이쪽을 빼서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뺐습니다. 뺀 게 아니라 이거는 잘라서 바로 깎아가지고 이 치아의 루트를 이거는 바이탈리티가 있는 겁니다. 아까는 바이탈리티가 없었고 본 크레스트 하반까지만 자르세요. 그리고 펄프 티슈는 소위 건드리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펄프 티슈는 나중에 연조체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치아 내의 바이탈리티가 유지하면서도 본 내에 묻혀 있습니다. 이 예는 우리가 서드몰라를 발치할 때 예전에는 루트 팁까지 다 빼려고 1시간, 2시간 자꾸 피도 흘리고 나중에 드라이 스켓 잡고 나면 루트 반만 잘라고 두세요. 거기에 엔도 해내실 거면 스팽 그대로 묻어주면은 남아있는 루트의 펄프 티슈는 바이탈리티를 본내에서 유지를 하면서 버림받이가 아니에요.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치아의 바이탈리티를 본내 유지를 하면서 리치 프리저베이션 해주라 이거죠. 여기다 이거 빼고 컬러풀하고 바보처럼 넣지 마시고 이 좋은 재료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바이탈리티 유지를 시키고 오른쪽처럼 유지를 시키면은 바로 리치 프리저베이션이 된다 이거죠. 네. 저쪽 옆에 있는 구멍이 뚫히는 덴처 소아스포트 때문에 생깁니다. 여전히 관계없다. 요거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템퍼럴 크라운 제가 하는데 저도 해봤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띄렸다 그러죠. 왜 템퍼럴 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거 하나 만드셔가지고 딱딱 떼시고 딱 제끼면 그대로 나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딱 떼서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인터크리런스의 문제점이 상당히 생겨도 좀 복잡하게 생겨요. 이거 뭐 이빨 빼고 나니까 상악은 내려오고 하악은 올라가고 이거 안 맞아가 선생님도 건강하고 나중에 엔도 해가 잘라가 저는 엔도를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뭐 간단합니다. 뭐였죠 이게? 인네임. 네, 인네임 해주면 쌤 끝납니다.
뭐 괜히 딴 거 하실 필요 없이. 저건 스크류 타입인가요? 아닙니다. 테이퍼. 스크류 타입은 안에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가 없죠. 물론 할 수가 있겠지만 더 복잡하게 되고. 이거는 소위 솔리드 바디 테이퍼 방식이기 때문에 와이드 탑 8mm 어버터먼트 꽂아가지고 콘택 맞출 수도 있겠고 필요하면 저와 같이 뭐 일일이 하나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들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에로게이션 되고 하면 선생님들 어떻게 합니까? 아마 제일 첫 번째 깎아서 엔도하고 크라운 한다. 뭐 이건 뭐 선생님 다 아시는 방법. 근데 저는 절대로 그래 하지 않고 뭔가를 교정을 해가 올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교정이 제일 맞는지 제가 여기 있는 각종 스프링이라든지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고 선생님들 그냥 그림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싱글 루프를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스프린팅 해서 앙카투스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려볼까? 자, 이게 단점이 뭐겠죠? 자, 퀘스천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포셀이 있는데 연결할 때 문제가 있죠? 야,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다시 인트로전 시켜볼까? 아니야. 뭔가 좀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미니스크류를 넣어가지고 뒤로 당겨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제가 온갖 짓을 다 했죠. 자, 이게 이렇게 할까? 이만 좀 잘라든지 뭘 해야 되는데, 내려왔죠. 에란 모르겠다. 제가, 이건 뭐죠? 토탈 바디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세그멘탈 오스테토미 해서, 저거는 당일로 바로 다 옵니다. 왜? 중동 근로자인데. 중동 근로자. 빨리빨리 해줘야 돼. 언제 뭐 교정한다고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선생님 내일 모레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에? 그럼 그거 만족 어떻게 해줄 거예요? 간단하죠. 그 만족은 저와 같이 필요한 만큼 위에 부분을 자르고 통으로 다 드러내세요. 드러내서 딱 붙이면 끝나는 거죠. 우리 다 힐링됐고. 자, 이 내용을 했을 때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첫째, 페리오 인볼버가 심하지 않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블라스 플라이도 안 된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능하면 어번던트 소위 본 자체가 풍성하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을 잘라줘라. 그럼 선생님 사이너스 내려와 있는 어떻죠? 관계 사이너스 다 잘라버려. 다 잘라서 붙이세요. 멤브레인 다시 다 생깁니다. 인펙션에 대한 걱정 투약하세요. 어느 거는 선생님도 인펙션 100%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사이너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빨리빨리 가야죠. 자, 그 다음에 야, 얘는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뭐 교정을 하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뭐 보철도 임플란트 싣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야, 이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내리면 될까? 아니야. 바꾸린 걸 미니스크를 2개 박아서 6번, 7번에 스프린팅 해가지고 소위 엘라스틱 밴드를 걸어서 한번 내려보자.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전체적인 교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심고 그 다음에 밴드를 걸어서 하다가 보니까 이 밴드가 자꾸 미끄러져서 인터프록시멀 들어가니까 치아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벌어진 거 막기 위해서 커스프에다가 레진 봉우리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에 라바 밴드 딱 들어가도록 했어. 이놈이 안 내려가더라고. 제가 그래서 다 발라줬죠. 지금까지 선생님 보신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서지리를 보다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미니스크류 2개 해가지고 엘라스틱 라바 밴드 하는 게 제일 빨리 올라가죠.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오세 인테그레이션이 될 때까지 충분히 2mm 정도 이상은 확보할 수 있겠다. 그보다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왜 팔레트에 넣느냐? 선생님 사람들마다 입을 잘 벌리면은 미니스크류 옆에 박을 수가 있습니다. 입을 잘 못 벌리 소위 3.7mm 미만, 3.7cm 미만인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은 넣기 힘들죠. 그럼 팔레트 박아야죠. 팔레트 박아가지고 거기서 스프링 달아가 당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르스가 있는데 이 토르스는 봉그라트 모티리얼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토르스 자체를 갖다가 모양을 만들어서 소위 그 스크류를 가지고 고정을 시킵니다. 양쪽 고정을 시켜서 딱 하고 나면은 나중에 힐링되고 나서 토르스를 제거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떤 봉그라트 모티리얼도 좋습니다.
자, 선생님 이게 왜 좋죠? 토로스 볼이 단단하니까 물론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그룹 테크닉을 해보니까 가장 좋은 본그룹 테크닉이 뭐냐? 소위 말해서 콜티코 캔서러스 본 플레이트. 소위 코텍스도 달려가 있고 안쪽에 메둘라리 캔서러스 본도 같이 달린 본을 딱 바깥쪽으로 와서 고정시키고 스크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멤브레인끼리 덮어보면 세상에 이것만큼 좋은 그래프는 없다.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그림 자세히 보세요. 사이언스 리프트 해가 한쪽은 올려놔놓고 임플란트 심었는데 바깥 디펙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본 그래프 어디서 가져오지? 아주 간단하거든요. 자, 우선 믹스드 본을 대강 좀 채워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쪽 옆에 4번 쪽에 바칼 본 플레이트를 따세요. 땄죠? 네, 그쪽에 덮으세요. 그럼 선생님 4번은 어떡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페리오 리가멘트는 천의 얼굴을 가진, 소위 말해서 아주 우리가 본도 만들고 리주스도 되고 치아 이동도 하고 오만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페리오 리가멘트를 2분의 1을 잘라가지고 나머지 2분의 1은 치아에 붙어 있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가서 붙이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한 본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 쪽에 페리오 리가멘트는 거기서 새로운 골재생이 다 생깁니다. 비록 얇기는 하더라도. 조금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임플란트를 하고 바칼 디펙트가 있을 때 본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치아과를 따세요. 그놈을 옮기시라는 거예요. 뭘로 따느냐? 칼로 따라는 겁니다. 칼로 15번 브레이드로. 네, 저걸로 따면 제일 확실한 말레트 톡톡톡톡 치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만큼 따고 모지르면 뒤에가 하나 더 따고. 네. 선생님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환자를 본다 그러면 엄청나게 발전하실 거거든요. 저는 이거 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이거 하시면 엄청나게 발전하실 거예요. 돈도 안 들이고. 자, 이거 앞뒤로 다 비었는데.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 밑에 여기가 조그맣게 다 디펙트가 있어. 이 오픈되어 다 비었습니다. 야, 이거 뭐 바깥쪽에는 본이 얇은데 어디가 본이 있죠? 예. 상하의 중절지, 적절지, 캐난 사이에 팔레이트 인사이드 쪽에 코아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6mm 트래핀이나 5mm 트래핀 바로 따게 되면 물의 길이가 8mm 이상의 본이 나옵니다. 그 본을 쓰는 거예요. 앞쪽으로 트래핀 바를 2개 정도 딸 수 있다. 이게 모자르면 건너편에 또 따세요. 그럼 얼마만큼 본이 많이 나옵니까? 네, 그 본 다 이용하십니다. 돈 들일 거 하나도 없죠? 자, 이렇게 디펙트 많잖아요? 자, 팔레이트 코어본 따가지고, 그렇지 제가 다 하지 마라 그랬죠? 살짝 해서 블록 만들어가지고 판자처럼 해서 딱딱 갖다 넣으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성공합니다. 제가 조금 너무 넣어버렸어요, 사실은. 잘못돼가지고. 본 다 생긴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건데, 젊은 총각이 군대 간다고 봤어요. 근데, 임플란트를 못하죠, 군대 가니까. 그렇잖아요. 니치 프레지베이션, 뭐, 칼라 프라가 넣으면 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럼 뭐, 보고 나도 그냥 바이오스만 넣을까? 전 치아 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죠. 치아를 살려서 둘 수도 있지만은 이미 인펙션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치아를 빼가지고, 소위 펄프 티슈가 있는 쪽을 갖다가 다 관통시키세요. 짝짝짝짝짝 관통시켜가지고, 싹 깨끗이 스테릴리제이션 깨끗이 셀라인 씻어내시고, 다시 필요한 부분, 제일 건강한 부분을 위에 놓고 밑에 좀 모질은 부분은 다른 봉구로 또 머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가면 이게 뭐죠? 이게 투스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자가치아를 한 봉구로 또 머티리얼로 해당이 됩니다. 꼭 만들어가지고 오는 부분만이 필요한 게 아니죠. 물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오스테오클라스틱 액티비티 생기는 것처럼 저기에 클라스틱 액티비티에서 약간의 루시안 조직처럼 이렇게 라디루시안탄 조직이 보이지만 전혀 니치 프리지베이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당신 군대 3년 잘 갔다 와라. 갔다 오면 그때 가서 임플란트 한다. 네.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 하는 거예요. 자, 1년, 2년. 그대로 잘 유지되죠? 볼륨 잘 유지되죠? 임플란트 하시면 되죠.